떴다더변뱅 변정국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연말에도 우리 항공업계는 쉬지 않고 다사다난합니다. 오늘 변뱅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또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떴다변뱅 이룩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정치판을 흔든 대한항공의 숙박비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숙박 등을 지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폭로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은 대관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관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 업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관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관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항공사들이 말로만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기브앤테이크가 왔다 갔다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숙박비도 좀 진행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넓은 의미에서 대관은 의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죠.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요, 다른 운송수단과는 다른 특유의 관행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의전인데, 배 탈 때나 기차 탈 때나 이럴 때는 의전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는 의전이 VIP들을 상대할 때 많이 따라 붙곤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호텔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숙박이라는 어떤 의전 아닌 의전까지도 제공할 수 있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터진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항공사들이 생색낼 수 있는 특권이자 파워 아닌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타고 있었던 좌석 옆에 국회의원이 탔어요. 승무원이 오더니 누구누구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옆에서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조금 더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항공업계를 취재하면서 봤던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정치인들이 항공사들의 어떤 비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한항공의 어떤 의전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슬픈 이야기죠. 사실 이번 문제는 의전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것을 질타해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실 터질 게 터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에요. 김영란법 이전에는 사실 이게 더 심했습니다. 상상 이상의 용어들이 많이 빗발쳤는데 항공사들도 많이 투명해졌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철되지가 않죠. 연말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한번 제 의견을 개진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실 항공업계에 지금 약간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민감한 문제고 특정인이 거론되면 어떤 명예훼손과도 연관되는 문제라서 제가 어떤 실명을 거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변뱅에서 운은 띄워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업에서는 C레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EO, CFO, COO 이렇게 회사 내에 어떤 얼굴이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표적이죠. 국내 항공사의 한 C레벨에 계신 분이요, 사실 과거에 성추행을 좀 저질러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비위를 저지르면 면직이 되거나 수사로 이어지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쓱 넘어갔었어요. 이분이 지금 이제 C레벨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저질렀었던 그런 사람이 C레벨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머지않아 곧 드러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이 문제가 사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천공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12월 16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냈는데, 제가 이거 좀 보다가 오잉? 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탑승동 문제입니다. 1터미널에 있던 이제 아시아나항공 2터미널로 넘어가면서 1터미널에 이제 카운터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시아나가 있었던 T1의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보면은 이스타항공이요 탑승동을 쓰게 됐습니다. 맨 끝에 있죠. 이 탑승동이 뭐냐면 1게이트부터 뭐 100몇 이렇게 게이트까지 넘어가는데 탑승동까지 걸어가기는 좀 머니까 이 열차 같은 걸 탑니다. 그렇게 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탑승동입니다. 멀죠. 엄청 멉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로케이만 이제 탑승동을 쓰고 신생 항공사인 파라타 항공도 탑승동을 쓰지 않고요.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아시아나 항공이 쓰던 체크인 카운터를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소식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와, 이거는 이스타항공 입장에서 보면은, 에어로케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우리는 탑승동이야? 저 친구들은 뭔데 탑승동이 아니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게 갈라진 거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스타 얼라이언스를 T1의 중심에 뒀고 중장거리용 항공기를 대거 도입할 계획에 있거나 도입한 항공사들을 좀 몰아준 것처럼 보입니다. 787이니 330이니 뭐 조금 더 큰 기종을 쓰는 항공사들을 거기다가 이제 갖다 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억울하죠. 공항 사용료는 똑같이 내는데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멀고 하다, 이거는 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사실 해결책은 뭐냐? 아예 뭐 탑승동에다가는 외항사들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탑승동에 있는 이제 항공사들에게는 공항 사용료를 조금 차등해서 조금 더 깎아준다든지 하는 것이 대안 아닌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특정한 기준과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 보도자료만 봐서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는 않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나서 공항공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게 참 뭐 이스타항공 입장에서, 에어로케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은 인천공항의 올해 여객 실적입니다. 올해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약 7,400만 명 수준 될 것이다 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한 4% 정도 여객 수가 오른 수치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6년에는 한 2.1% 오른 7,500만에서 7,600만 정도의 여객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놨어요. 물론 계획입니다만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약간 시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터미널 개장을 한 이유가 뭐죠? 공항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용객들이 더 많아질 거고, 우리가 2030년에는 1억 명 이상의 여객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30년에 1억 명 시대를 맞이하려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연평균 약 6%가량의 여객 증가가 필요합니다. 보수적으로 2033년에 1억 명 시대를 우리가 기약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도 연평균 4.6% 이상의 여객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수치라면은 1억 명 시대 안 됩니다. 그 말은 공항이 오버스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인천공항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인천으로 와야 되는 유인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공항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편의를 해야 되고 다른 경쟁 공항들이랑 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됩니다. 미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이렉트 항공편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천공항 환승 수요가 대거 늘어난 것을 지금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갑자기 회복이 될지도 모르고 환승 수요를 어떻게 더 유치해야 될 것인지 정말 많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1억 명 시대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약간 시겁했던 겁니다. 사실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공항이 연간 4% 이상 여객이 상승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 4.1% 한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려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변뱅에서는 짧고 굵게 몇 가지 이슈 좀 다뤄봤습니다. 제 의견인 부분도 있고요. 저는 언제까지나 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를 좋아합니다. 제가 뭐 위법사항을 뭐 두둔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요 무조건 복만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변비행은 이룩합니다.